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와 자기를 오늘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단원 2단원입니다. 생겨라 전기 이전에 이제 전기랑 자기 파트인데 우리 문제를 지금 제가 서술형 몇 문제 낸다고 했어요? 네 문제. 네 문제. 그 중에 과학 B 파트 저랑 같이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전체 선택형 몇 문제? 10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두 문제. 두 문제 낸다고 했는데요. 여기 선택형에서 5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를 이 전기 파트에서 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파트에서 역시 5문제,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전체를 하고 쭉 큰 그림 봤을 때 우리가 시험 출제를 할 때 한 군데에 몰려서 출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뭔 말이야? 생각해봐. 어떻게 된다고? 소나온다. 대충 여기는 몇 문제씩 나올 것 같아요? 한 문제씩 나올 거고 여기는요? 네, 약 2문제씩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 문제들은 서술형이든 선택형이든 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 위주로 많이 출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첫 시험이니까 난이도 좀 낮췄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진짜 소단원별로 한번 정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는 크게 소단원 몇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겨라 전기에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생겨라 라고 한다는 거는 이전에 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 우리가 전기를 띄지 않는 상태, 무슨 상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중성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어디예요? 뭐예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뭐죠? 원자, 원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원자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 전자를 띄는 원자핵,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이 띄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의 총합이 어떻다? 같다. 또는 합이 0이다 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성이라는 뜻이고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면 뭘 띄게 된다? 전기를 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중성이 아닌 상태를 우리가 전기를 띈다 라고 하고 물체가 전기를 띈 상태를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했죠. 뭐라고? 이온. 대전. 대전됐다. 우리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는 대전됐다 라고 했습니다. 대전. 자, 생겨라 전기에서 키워드는 뭐 있었죠? 마찰 전기가 있었습니다. 자, 물체가 서로 다른 물체가 마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동을 해요?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 건 누구만? 무조건 전자만 움직입니다. 전자가 움직여서 전기를 띄게 되는데 마찰 전기라는 건 전제가 필요하죠. 어떤 물체? 서로 다른 물체가 뭘 하면? 마찰을 하면 누가 이동을 해서? 전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전기를 띄게 되는데 그 전기를 우리는 마찰 전기라고 합니다. 마찰 전기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지, 정전기였습니다. 자, 마찰 전기 했고, 그럼 마찰 전기를 하게 되면 A라는 물체, 그 다음에 B라는 물체가 서로 마찰을 하면 A에 있던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B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A는 뭐를 띄게 되고요? A는 전자를 잃었어요. 그렇지. 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게 된 현상 자체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 했어요? 대전됐다. 지금 대전이 됐습니다. A와 B는 대전된 물체, 대전체가 되었습니다. 자, 대전이 됐는데 A랑 B랑 서로 다른 전기를 띄어요. 그럼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무슨 힘이 생겨요? 인력.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요? 청력이 작용을 합니다. 인력과 청력을 아울러서 우리가 전기를 띈 물체들 간에 미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전기력이라는 걸 했습니다. 키워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력. 전기력에는 뭐와 뭐가 있었죠? 인력과 청력. 자, 인력, 청력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디서도 나와요? 자기 파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전기력 했고요. 그다음 마찰전기 또 다른 이름이 정전기라고 했는데 이 정전기를 내가 어떻게 해볼까? 유도를 해봅니다. 자,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대전체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대전체를 어디에 가까이 가져가요?
도체 금속 또는 금속이라고 표현이 되죠. 걔네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자가 있었어요. 뭐요? 자유전자. 그래서 대전체를 어디 도체 또는 금속이라고 표현되는 가까이 가져가면 이쪽에는 있던 누가? 전자. 그렇지. 전자가 어디로 가요? 기후 멀리 이동을 합니다. 멀리 이동을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전자가 빠져나간 곳은 뭘 띄고요?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반대편은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현상이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정전기 유도 현상. 그다음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가까이 간 물체가 전기를 띄는지 안 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기구 뭐였죠? 그렇지, 검전기가 있었습니다. 검전기는 큰 파트가 두 개로 나뉩니다. 뭐랑 뭐?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금속박입니다. 박. 판은 우리가 물체가 전기를 띄는지 안 띄는지 가까이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판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검전기를 이용을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있는 것들은 총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물체를 금속판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때 금속박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내가 가까이 가져간 물체가 전기를 띄웠다는 거예요? 안 띄웠다는 거예요? 안 띄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고 있을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대전 여부,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금속박이 벌어졌어. 그럼 우리 뭘 알 수가 있어요? 전기를 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전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가까이 다른 걸 가져갔더니 이번엔 박이 똑같이 벌어지는데 더 많이 벌어져. 그럼 얘는 전기를 띈 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다.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를 검전기를 원래 중성 상태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로 대전을 시켜놓고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갑자기 더 많이 막 벌어져. 플러스에다가 내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더 많이 벌어져. 그럼 얘는 내가 가까이 간 물체랑 검전기가 띄고 있는 전기랑 종류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 그래서 청력으로 인해서 금속박이 벌어진다 라고 했고, 만약에 내가 가까이 간 물체로 인해서 이 금속박이 갑자기 오므라든다. 그러면은 내가 가까이 간 물체랑 검전기랑은 전기적인 상태가 어떻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세 번째 알 수 있는 사실,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검전기. 이렇게 해서 소단은 일단 끝나게 됩니다. 소단은 일단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 다음 2단원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갑자기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처음 들은 게 아니죠. 그렇죠? 전기를 띈다는 건 전자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기를 띈다고 했는데 이번엔 전자가 어떻게 하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그냥 일시적으로 전기를 띈다가 아니라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서 또 다른 새로운 개념 전류라는 걸 외웁니다. 전류는 정의가 뭐라고요?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의 흐름. 그래서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얘는 기호를 뭐라고 썼어요? I. 그렇지. 기호는 I라고 쓰고 단위는 뭐라고 썼어요? 암페어라고. A라고 쓰되 우리가 암페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류의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죠? 뭐라고요? 그렇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근데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이동 방향을 먼저 결정을 땅 우리끼리 약속을 한 다음에 전자의 이동 방향 나중에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방향이 다른데 둘 다 따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전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 단원에서 배우는 키워드 마지막 두 번째 뭐 있었어요? 전압이 있었습니다. 자, 전압의 정의는 뭐였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기호는 뭘 써요? 이때는 V. 그 다음 단위는요? 그렇지, 볼트. V라고 쓰되 우리는 볼트라고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전압의 단위 기호 구분해서 아셔야 되고요. 이게 전압. 이렇게 끝이 납니다. 소단원은. 그 다음 소단원 이제 3단원 넘어가면요. 전압 전류는 우리가 소단원 2단원에서 했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개념은 바로 저항입니다. 자, 저항의 정의 한번 해볼까요? 저항은요? 전류를 흐름을 방해하는 조건입니다.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 얘 기호는요? R. 그 다음 단위는요? 옴을 쓴다고 했습니다. 옴. 오메가라는 기호를 쓰지만 우리는 1kg는 옴을 쓴다고 했습니다. 암페어, 볼트, 옴 모두 다 과학자의 이름을 따왔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정의를 다 했으면 이제 이 세 개의 관계,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법칙이요? 네, 그렇지.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은 다양한 형태로 쓰지만 우리가 I, 전류의 세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I는 R분의 V입니다. R분의 V. 이걸 기억해 두시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형해서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호로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단위로 주어질 거예요. 근데 단위는 얘는 뭘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암페어를 넣어야 돼요. 여기는요? 볼트를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는요? 옴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암페어가 아니라 50mA라고 주어지면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0.05A로 집어넣으셔야지 값이 나온다. 이거 유의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옴의 법칙. 이 두 개의 관계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무슨 관계예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 하나도 커지는 걸 우리는 비례 관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와 R 관계는요. 그렇지.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는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한다면 옴의 법칙을 설명을 해라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류의 세기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누구랑 비례하며? 전압과 비례하며 누구와는 반비례한다? 저항과는 반비례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걸 간단한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단원은요. 이제 이 저항 배웠던 걸 저항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죠. 차례로 연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직렬 연결. 나란히 연결하는 걸요?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 회로도는요.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병렬 연결은 나란히 회로도를 더 내지는 많이 써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떻게 비교를 하셔야 되냐, 서로 공통점 아니면 차이점.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까요?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얘네를 다르게 씁니다. 차이점에 근거해서. 자, 차이점은 일단 회로도부터가 다르네요. 회로도를 얘는 차례대로 1번, 2번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도 줄줄이 끊어진다. 그래서 얘는 어디다가 쓴다? 퓨즈 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같은 데에다가 연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얘네는 하나 끊어진다고 해서 다른 거 끊어지는 것을 이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병렬은 어디다 쓴다고요? 얘는 하나만 끊어져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디다 쓴다고요? 건물의 배선. 그렇지, 건물. 우리 콘센트 배선. 그 다음에 또 멀티탭에 쓴다고 했습니다. 얘네는 하나가 끊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게끔 배선을 할 때, 필요한 때 그때 병렬로 이용을 한다. 차이점은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도만 간략하게 보셔도 얘는 선을 좀 덜 씁니다. 직렬은요. 그냥 옆에 그냥 팔 하나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병렬은 팔 두 개를 같이 쓰기 때문에 회로도가 되게 복잡해져.
그 대신 좋은 점은 있죠. 하나 끊어져도 다른 하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다음 저항 측면에서 보면요. 얘는 저항이 계속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어떻게 되는 효과를 낳아요? 저항이 옆으로 붙으니까 저항이 길어진 효과가 나타납니다. 길어지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라는 건 나를 내가 전류라는 애인데 가는 걸 방해하는 애야. 근데 걔가 하나 통과하고 또 나오고 하나 통과하고 또 나와. 그럼 나한테 어때? 저항이 커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렬은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길어진 효과로 인해서 점점 커지게 된다. 전체 저항은 커진다. 병렬 연결은요. 얘는 통로를 계속 위아래로 붙이는 효과야. 그러면은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됩니다. 얘는 저항이 굵어진 효과가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붙이면 굵어지는 효과 때문에 전체 저항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직렬, 병렬 차이점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자기 파트입니다. 자기는 각 단원 다음에 분분의 정렬시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뭐 아니면 뭐랑 뭐? 첫 번째, 달, 북. 두 번째, 오른손.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거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이 단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필요는 없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자, 탈북이라는 게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N에서 나와서 그렇지. 우리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요? 방향성인데 누구의 방향? 자기장. 그렇지.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근데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맨날 그 철가루 불려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이용을 한다? 그렇지. 나침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한다. 그래서 나침반의 방향이자 곧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 방향이 근데 어떻다? N에서 나와서 돌아서 S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정치적인 의도는 없이 그냥 탈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쉬워요. 첫 번째 뭐 일단은 좀 지우고 여기 보이나? 보이냐 여기 화면에서? 보이긴 해? 네. 그럼 보여. 이거 그냥 여기다 할게요. 자, N과 S가 보이면요. 얘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요? 그냥 탈북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 혹시나 여기 나침반이 있으면 이 나침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침반은 뭐 아니면 뭐야 또? N 아니면 S잖아요. N 아니면 S 어떻게 그린다고? 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어디서 출발을 해? 탈출을 해야 돼 나는. N에서 탈출을 해야 돼. 그럼 나침반의 방향은 어디를 가르쳐야 돼? N이. 이 화살표 방향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탈출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맞은편 방향이 뭐겠어? S. 얘도 마찬가지예요. N이 어디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저 화살표 방향. 그럼 S는 어디예요? 반대편. 이렇게 그리면 끝이 납니다. 이건 쉬워. 자석은 주위에 자기장을 바꿔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요. 얘가 일렬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리키더라. 우리가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곧 나침반의 방향.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얹어지죠. 자석이 자기장의 방향을 바꾼다. 이건 오케이. 다 알고 있어. 근데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누가? 웨르스테드가 연구를 했죠. 누구를? 전류를 연구를 합니다. 전류를 흘려줘 봤더니 여기도 보여요? 여기 보여요? 오케이. 자, 전류를 흘려줘 봤더니 똑같이 나침반을 이렇게 놔두는데 내가 그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의 그 예상과는 다르게 전류만 흘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나침반이 미쳐가지고 돌더라. 나침반이 미쳐가지고 돌아. 근데 보는 모습이 어때? 똑같아. 누구랑? 누구랑 똑같아요? 자석처럼 똑같이 돌더라. 근데 여기는 MS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쓰는 게 어떤 법칙이라고? 오른손이라고요. 오른손. 자, 여기에서는 오른손을 어떻게 쓰냐?
하냐?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보이게 해서 손등이 보이게 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손끝 방향이 무슨 방향? 전류의 방향으로 잡고 어디서 어디예요? 마이너스 S. 전류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 우리 뭐라고 배웠어?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해놓고 나머지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된다? N에서 그렇지. 이게 무슨 방향이었어? 자기장 그렇지. 자기장의 방향이요. 자기장의 방향인데 얘는 뭐와 같이 N과 S와인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감아주면 된다. 그래서 이 코일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주어질 겁니다. NS가 없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누구를 이용하냐 또?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자기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끊기거나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나침반의 모습들도 자기장의 방향에 맞게 설정이 되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N이 어디 가리킬까요? 동서남북 어느 쪽? 어느 결을 가리킬 거? 그렇죠. 동쪽을 가리키게 된다. 얘는요? 동쪽. 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얘가 자석이 아닌데 자석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를 바꾸면서.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한 예시가 뭐였죠? 뭐였어요? 전기를 흘려주면 뭐가 돼요? 자석이 됩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했어요? 전자석. 이거 어디다가 이용을 한다고요? 전기 이용해서 어디? 자기 부상 열차. 전기를 흘려주면 자석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자석이 뜨면 뜨기 시작해서 뜬 채로 달리는 게 자기 부상 열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MRI 제가 설명했죠. 하다가 도넛 모양의 통, 20억짜리 통에 딱 들어가 누워 있으면은 딱 저는 온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대한 뭐가 된다고요 지금? 자석이 된다고 하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내가 병원에 숨어들었어. 근데 지민이가 날 죽이려고 들어왔어. 근데 지민이 뒤에 휠체어가 있네. 그리고 내가 딱 MRI 딱 켰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거대한 자석이 되는 거야. 그럼 자석을 누굴 끌어당겨? 해부치로 끌어당기는 거지. 그래서 지민이 뒤에 있던 휠체어가 끌려 들어오면서 지민이는 맞고. 간다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 영화에 보시면. 그게 다 이제 전자석을 이용한 하나의 예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류가 뭘 만들어냈냐?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이용을 한 예시가 바로 전자석이 있었고, 이번에 2단원입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전기는 뭘 만들어내는 걸 알았어요? 뭘 만들어냈어? 전기는 방금 말했잖아. 자기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자기는 뭘 만들어내요? 자기장. 그렇지.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네를 합했어. 더하기 했더니 뭐가 됐다? 힘. 네.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 이용한 예시가 뭐다? 이용한 게 뭐다? 전동기. 우리말로는 전동기. 다른 말로는 모터라고 배웠습니다. 자, 전동기. 그럼 전동기 안에는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전기를 흘려주기 위한 동글동글 말려가지고 코일. 그렇지. 코일. 전기를 흘려주기 위한 코일. 그다음 자기력을 미치게 하는 거 뭐겠어? 하나밖에 없어. 자석. 그래서 전자석 안에는 코일과 자석이 있어서 다시 뭘 만들어낸다? 힘을 만들어냅니다. 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뭐 아니면 뭐. 네? 뭐 아니면 뭐.
지아야 뭐가 필요해? 이제 다 써놨잖아.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너 써놨잖아 지금. 전동기 안에 있어야 될 거고. 전동기 안에 있어야 될 거고. 자석. 그다음 그렇지 코일. 전동기는요 자석과 코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N 자석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S 이렇게 자석 사이.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 사이에는 근데요. 뭐가 생기겠어? N에서 S. 근데요. 자기장. 그렇지. 자기장의 방향. 아,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 사이에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사이에다가 제가 뭘 흘려주냐면요. 전기 I. 그런다 다시 하겠습니다.